여러분 혹시 세비야에 여행을 가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분명히 세비야 대성당에 가셨을 것입니다. 세비야 대성당에 가면은 왕으로 보이는 4명의 사람이 관을 들고 마치 죄를 지은 양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관은 바로 콜럼버스의 관입니다. 오늘 저는 콜럼버스가 세계사에 남긴 업적과 그리고 어두운 면을 동시에 다루고자 합니다. 한치의 논란도 피할 수 없는 콜럼버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드로입니다. 콜럼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스페인 사람이 아닙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항해사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단 한 번에 스페인 왕들에 의해서 항해를 지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무려 4번에 의해 스페인 2번 그리고 포르투갈 2번의 거절 이후에 가톨릭 왕들이라 불리는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에 의해서 항해를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왜 콜럼버스는 꼭 지원을 받았어야만 했을까요? 우선 당시에는 세계를 여행해 본 사람이 전무했고 그리고 대서양을 넘어 무엇이 있을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 구형설을 믿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서양을 넘어가면 절벽이 있거나 아니면 크라켄과 같은 괴물이 배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재력가나 국가 수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의 승인을 받은 후 스페인 서쪽의 카나리아라는 제도에 정박한 후 정비를 마치고 신세계로 떠납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드디어 신세계에 도달을 합니다. 콜럼버스의 1차 항해를 제가 감히 말하자면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금은 아니지만 약간의 금을 발견을 했고 또한 그곳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이사벨 1세에게 신대륙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콜럼버스의 성공을 질투했던 다른 귀족들은 콜럼버스의 업적이 별거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폄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콜럼버스는 계란을 하나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 계란을 한번 세워보라고 합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적도가 아닌 이상 계란이 저절로 설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계란을 세우지 못하자 콜럼버스는 계란의 밑부분을 살짝 떼어 계란을 세웁니다. 그러자 귀족들은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계란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대륙 발견도 이것과 같다. 콜럼버스는 2번째 항해를 떠납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이 2번째 항해에서부터 항해사라기보다는 약탈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2번째 항해에는 선단이 굉장히 거대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이나 향신료들이 나올 것을 기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선단에는 실제 신대륙으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2차 항해에서는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스페인 왕실과도 관계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3차 항해는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항해였습니다. 원하는 금과 향신료가 나오지 않자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노예화시키고 할당돼 있는 양을 채우지 못하자 고문을 하며 가족들을 인질을 잡고 심지어는 팔목과 발목을 자르는 행위를 합니다. 결국 이 행위에 대해서 분노한 스페인 왕실은 콜럼버스를 스페인 본국으로 압송시킵니다. 당시 콜럼버스는 양팔에 쇠사슬이 묶인 채 돌아오는데요. 그로 인해서 1차 항해 때 스페인 정부로부터 받았던 신세계 보왕의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이쯤 되면 항해를 그만둘 법도 한데 콜럼버스는 신대륙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4차 항해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4차 항해도 2차와 3차 때처럼 원했던 금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4차 항해에서 돌아왔을 때 이사벨 1세가 병에 들어 죽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이후 스페인 왕실에게 식민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분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세 번째 항해 때 부왕의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당합니다. 그 후 콜럼버스는 건강이 악화되어 숨을 거두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내 시신은 신대륙에 묻으라, 스페인 땅에 내 시신이 닿지 않게 하라라는 말을 남깁니다. 콜럼버스가 남긴 것은 너무도 선명합니다. 우선 유럽인들의 세계관을 넓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서양을 넘으면 지옥이나 절벽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 구형설을 믿었는데요. 콜럼버스도 대서양을 지나 계속 서쪽으로 가면 인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에 가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향신료 때문입니다. 당시 스페인 그리고 유럽은 식민지로부터 부가 유입되고 있어서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향신료 사업이 상당히 호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단을 이끌거나 선단에 참여하여 향신료 사업에 취도합니다. 지극히 스페인 입장에서 스페인 식민지가 늘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대서양을 항해하며 해군력을 강화시켰고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이슬람 왕조의 침략으로 800년 가까이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콜럼버스가 등장했을 시기에는 이사벨 1세가 페르난도 2세와 결혼한 뒤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막 쫓아낸 상황이었습니다. 내부가 정리되었으니 외부로 세력을 확장해야 했기에 콜럼버스를 지원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신대륙의 많은 식민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부분 또한 명확합니다. 바로 원주민 학살입니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의 시각에서는 콜럼버스는 영웅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남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침략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던 땅에 외지인이 들어와 황금을 파가더니 나중에는 총과 칼로 위협하며 황금을 캐내라고 합니다. 나중엔 그것도 모자라 가족의 손목과 발목을 자르면서 더 일하라고 협박을 하고 결국은 사냥개의 먹이로 버려집니다. 한 번은 세계 여행 중에 세계관이 넓혀진 것이 원주민의 희생보다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외국인과 설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스페인 문화와 역사를 전파하는 입장에서도 그 이야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했다는 것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대항해 시대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식민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뒤 발생한 큰 사건 하나가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신대륙을 갖고 다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교황이 중재하여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발견하는 신대륙 영토는 스페인이 갖는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칙서로 인해 온갖 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결국 가톨릭을 전파할 수 있다면 원주민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교황의 오만 때문에 유럽은 마치 침략 허가권을 가진 것처럼 무자비하게 침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의 항해로 인해 악마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멕시코와 페루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제가 그들을 악마라고 칭한 것은 신대륙 원주민 입장에 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걸 콜럼버스가 쏘아 올린 큰 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평가가 다소 중남미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후 탐험가들이 식민지화를 진행을 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스페인에 유입되었고 유럽의 가톨릭을 지키며 무적 함대라는 이름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유산이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타국의 피를 자양분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콜럼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탐험가들은 새로운 세계를 찾고 싶다라는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부자가 되고 싶었고 마치 사냥을 하듯 타국에 있는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muchas gracias. 모두들 아싸 루에고.